안녕하세요. 지난 한 달 시장이 정말 정신없었죠? 인공지능 주식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다들 숨죽이고 지켜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반전이 있었어요. 10월 말부터 11월 20일까지 시장이 한 5%나 쭉 빠지더니 그 직후에 갑자기 4%가 넘게 급등하면서 손실을 거의 다 회복해버렸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2012년 이후에 최고의 추수감사절 주간이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죠. 아무래도 12월에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본적인 불안감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인공지능 칩 시장의 왕좌를 두고 엔비디아랑 알파벳이 벌이는 그 보이지 않는 전쟁처럼요. 시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장세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냥 하락장을 버티는 수비수 같은 주식이 아니고요. 시장이 반등할 땐 누구보다 빠르게 치고 나가는 그런 공격수 같은 주식은 없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런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종목들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회복 탄력성.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종목들 어떤 기준으로 찾아내는지부터 살펴볼까요? 기준이 아주 까다로우면서도 명확해서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요. 첫째,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주식을 팔던 10월 말에서 11월 20일, 시장이 5%나 하락하는 그 기간 동안 주가가 오히려 버텼거나 오른 주식. 일단 방어를 잘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둘째, 그 이후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 5% 이상 더 높이 뛰어오른 주식. 공격도 잘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핵심인데요. 미래 수익 대비 주가, 즉 주가 수익 비율, P라고 하죠. 이게 20배 미만인 가격표가 합리적인 주식들만 골라냈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조건 때문에 알파벳 같은 모두가 아는 거대 기술주들은 명단에서 빠진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 기준을 통과한 종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어요.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기업들은 뭐랄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오, 세 가지 유형이요? 네. 첫 번째는 시장이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즉 순풍을 제대로 타고 있는 기업. 두 번째는 시장의 공포와 불안감을 오히려 자양분으로 삼는 일종의 방파제 같은 기업. 그리고 마지막은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똑똑한 내부 전략으로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개척자 같은 기업입니다. 와, 순풍, 방파제, 개척자. 그렇게 분류하니까 벌써부터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유형, 순풍을 탄 기업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 유형의 가장 빛나는 스타는 단연 데이터 저장 장치 회사인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이 주식의 움직임은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드라마틱했다고요? 네. 시장이 공포에 질려서 5% 하락하는 동안 이 주식은 혼자 12%나 올랐습니다. 와, 12%나요? 시장이랑 완전 반대로 갔네요. 네.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자 거기서 13%를 더 날아올랐죠. 잠시만요. 보통 인공지능 수혜주라고 하면 엔비디아 같은 칩 회사를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시장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웨스턴 디지털 같은 저장장치 회사에 주목하기 시작한 걸까요? 칩만큼 그렇게 직접적인 수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시장이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투자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 모델, 즉 두뇌를 만들어도 그 두뇌가 학습하고 기억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도서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요. 도서관이요? 네, 인공지능 붐이 커질수록 데이터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형성된 거죠. 여기에 10월 31일에 발표된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그 논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거고요. 아하,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순풍이 이제는 칩을 넘어서 데이터 저장 산업까지 불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더 매력적인 건 이 회사의 가격표예요. 가격표요? 네, 주가 수익 비율이 13.1배 수준인데 현재 S&P 500 시장 전체 평균이 20배를 훌쩍 넘는 걸 감안하면 이건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죠. 그러네요. 엄청난 성장 스토리를 가졌는데도 가격표는 아직 경솔한 셈입니다. 이게 바로 순풍을 칸 기업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은 기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순풍을 타고 날아오른 경우군요.
그런데 저희가 찾은 다음 종목은 정반대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렸다니 이거 정말 궁금한데요. 네, 바로 두 번째 유형인 방파제 기업 금광채굴 회사 뉴몬트 이야기입니다. 이 주식은 최근 수요일 하루에만 5.2% 급등하면서 이 까다로운 목록에 이름을 올렸어요. 솔직히 금광회사가 이 목록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금은 전형적인 구경제 자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오히려 가장 현대적인 피난처가 되는군요. 바로 그 점이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전쟁이나 경기 침체 같은 암울한 전망이 고개를 들면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자산으로 피신합니다. 금으로요? 그렇죠. 수천 년간 그 역할을 해온 게 바로 금이죠. 10월 중순 이후 금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당연히 금을 캐서 파는 뉴몬트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린 겁니다. 아, 시장 전체에 불안이라는 파도가 덮치니까 뉴몬트라는 튼튼한 방파제로 돈이 몰려든 거네요? 그런 셈이죠. 이 주식의 주가 수익 비율은 13배로 역시 가치 측면에서 부담이 적은 수준이고요. 사실 이런 종목들을 보면 시장이 얼마나 다층적인지 느껴져요. 바칭적이요? 네. 한쪽에서는 웨스턴 디지털을 보면서 AI 혁명을 외치고 미래에 베팅하고 바로 그 옆에서는 뉴몬트를 사들이면서 경제 위기를 걱정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상반된 심리가 한 시장 안에 공존하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미래 기술에 대한 희망과 거시경제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 상반된 동력으로 움직이는 주식이 모두 살아남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유형인 개척자는 어떤 기업인가요? 외부 환경보다는 내부의 힘으로 길을 만든다고 하셨죠? 네, 바로 제약회사 머크입니다. 이 회사 역시 하락장을 잘 방어하고 반등장에서 멋지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주가 수익 비율은 14.8배입니다. 헬스케어 분야는 보통 경기 방어주로 꼽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이 약을 끊거나 병원을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매출이 꾸준히 유지되는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머크는 여기에만 기댄 게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머크의 결정적인 한 방은 최근에 있었던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새로운 독감 예방 신약을 개발하는 유망한 바이오테크 기업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거죠. 이게 시장에 아주 강력한 신호를 줬습니다. 아, 인수합병이요. 그렇군요. 그럼 이건 머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 주력약들의 특허가 만료되는 특허 절벽이라는 그 시한폭탄을 앞둔 대형 제약사들의 공통된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히 그 맥락을 보셔야 해요. 이 회사는 현재의 성공이 안주하지 않고 M&A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준 겁니다. 이런 똑똑한 내부 전략이 시장 전체에 부는 하락바람을 막아내는 힘이 된 거죠. 외부 환경이 어떻든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기업의 모습입니다. 순풍을 탄 웨스턴 디지털, 방파제가 된 뉴몬트, 그리고 스스로 길을 개척한 머크까지 정말 뚜렷하게 구분이 되네요. 이 외에도 몇몇 기업들이 더 있었죠. 네, 헬스케어 기업 센텐, 디젤 엔진 설계사 커민스,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퍼스트 솔라, 그리고 병원 운영사인 유니버설 헬스 서비스 같은 기업들도 이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통과했어요. 이 중에서 저는 특히 커민스가 눈에 띄는데요. 커민스요? 네. 모두가 전기차를 이야기하는 시대에 디젤 엔진 회사가 이 목록에 있다는 게 좀 의외요. 바로 그 점이 개별 기업의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사람들이 전기차에 열광할 때 커민스는 조금 다른 시장을 보고 있었어요. 다른 시장이요? 무슨 단 1초의 정전도 용납할 수 없죠. 그때 필요한 비상 발전기용 엔진 시장에서 커민스는 막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아주 확실하고 강력한 수요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 또한 시장의 큰 흐름과는 다른 자신만의 강력한 스토리입니다. 와, 정말이네요. 오늘은 시장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낸 흥미로운 기업들을 만나봤습니다. 가치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 순풍, 방파제, 개척자라는 각기 다른 생존 전략을 펼친 기업들의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분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결국 이 주식들은 각자 개인용 우산을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개인용 우산이요? 네. 시장 전체에 비가 내릴 때, 즉 하락장일 때 AI나 금값 혹은 전략적 M&A 같은 자신만의 우산을 펼쳐서 비를 피했어요.
그리고 햇볕이 나자마자, 즉 반등장이 오자 누구보다 빨리 우산을 접고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개인용 우산이라니 정말 완벽한 비유네요. 오늘 이야기는 시장의 주류인 거대 기술주들의 높은 가치평가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다른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관점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합리적인 가격표를 가진 가치주들 속에서 각자의 우산을 가진 기업을 찾아 안정성을 꾀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더라도 결국에는 인공지능 칩 전쟁 같은 거대한 기술 패권 다툼에서 날씨 자체를 지배할 최후의 승자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될까요? 수많은 튼튼한 우산을 찾아다닐 것인가 아니면 비를 멈추게 할 단 한 명의 거인에게 베팅할 것인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투자 철학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